자, 오늘 선생님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이제 다항식입니다. 그 구조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식이라는 걸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요리의 재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요리를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혹은 뭐 고등수학 하 이런 데부터 요리가 시작이 돼요. 특별한 요리가. 근데 이 고등수학 상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요리에 대한,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딸기잼 덮밥. 먹을 수 있겠어? 내가 해줘? 밥 위에 딸기잼 이렇게 쭉 부어주면 못 먹겠죠. 아니면 뭐 모짜렐라 치즈 인도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아이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된장찌개에 치즈 들어가는 것도. 이게 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가 식과 수를 잘 이해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재료들이 모아져서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엔 이게 어울리겠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걸 넣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선 왜 이게 나오는지라는 게 이해가 되려면, 이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는 식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고등수학 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원으로 다항식을 꼽습니다. 대부분의 다항식에서부터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식만 정말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그쵸? 근데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김치 갖고 김치볶음밥 좋아요? 자꾸 먹는 걸로 얘기하네. 그죠? 김치볶음밥을 할 때 설탕을 넣습니다. 왜 넣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지. 볶음밥에 설탕을 넣는다고 외워요. 그러니까 다른 볶음밥을 만들 때 설탕을 막 붓죠. 그럼 먹었을 때 어때요? 개달아. 볶음밥이 너무 달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설탕 넣었는데 이게 수학을 전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 왜냐면 그 신김치, 그러니까 오래된 김치가 신맛을 강하게 낼 때 그 신맛을 중화해주는 역할이 설탕, 단맛이랍니다.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핏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신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설탕량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량을 조절하는 양이 공식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탕량을 조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백종원님 말로 불면 시면 설탕 좀 더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조금 더 넣으세요라는 건 어때? 본인이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공식이 아니라 왜 이런 건지를 이해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게 좀 잡힌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유형을 배우게 될 건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덧셈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주목하는 문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목하는 문자가 뭐냐면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변수. 그죠? 변수. 자, 그러면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게 첫 번째, 차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차수가 뭡니까? 차수가 뭐냐면, 쉽게 이런 얘기 해보자. 2x 제곱 y a 제곱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몇 차식? 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몇 차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2차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그냥 몇 차니? 라고 물어보면 6차요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몇 차요? 라고 물어보면 x 2개, y 하나, a 2개, b 하나니까 6차가 되겠죠. 그런데 x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2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급된 문자. 그러니까 주목하는 문자에 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해요. 곱해진 횟수를 말한다.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뜻해요. 차수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냥 몇 차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개수는 뭘까? 개수. 개수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개수라는 거. 다시 보자면, 자,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요. 3x 제곱 y야. 이거 몇 차씩이라고 하면 3차예요. 그죠? 그럼 x에 대해서 몇 차씩? 2차요. y에 대해선 1차요. 그럼 k에 대해선 k 없잖아. 그럼 이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지정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얘를 변수로 보겠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변하지 않는 숫자라고 이해하셔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변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n과 k, x, y 막.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중에 상위권 문제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똑같이 주목하는 문자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를 모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x제곱의 개수는 3y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별 얘기 아니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럼 x를 주목했으니까 y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상수라는 건 뭐냐면 그 값이 정해져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나이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지. 그죠? 내년에 몇 살이야? 18 되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뭐였어요? 17이었잖아. 그러니까 16이었죠. 그러니까 나이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의 몸무게는 변수죠. 급격하게 변하겠죠. 똥 한 번 싸면 확 떨어졌다가 또 폭식하면 확 올라갔다가, 그지? 이런 게 변수야.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의 손가락의 개수는 그렇죠. 상수이길 바라죠. 그죠? 변하면 안 되죠, 개수가. 그러니까 개수는 그 주목하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 또는 문자를 모두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동류항이 뭘까? 동류항은 쉽게 말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y 더해집니까? 그래, 이런 같은 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동류항이라는 건 딱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주목하는 문자와 뭐도 같으면 돼요?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자기 동류항으로 넘어갔는데 굳이 항을 적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항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무식한 것들 3개라고 얘기해. 항은요, 더하기 빼기로 구분되어 있는 기본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이건 항이 몇 개인 거야? 1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이 하나인 걸 뭐라고요? 단항식이라고 하죠. 단은 뭐예요? 이거를 또 어떤 새끼가 또 짧은 단이라고 얘기. 짧을 단이라고 하는 이거 헛단자입니다. 알겠죠? 단식. 그죠? 할 때 하나, 홀로 단자. 그래서 헛단자고요. 단항식은 항이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단항식은 다항식일까? 이 한 개를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인 걸 단항식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건데 오름차순이 뭡니까? 차수를 점점 크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게 쓰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를 내려가게 쓰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단항식, 그러니까 다항식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는 문자가 과연 뭔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됐죠? 봅시다. 자, 그래서 40번 문항을 보시면 두 다항식 A는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제곱,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4y제곱에 대하여 라지 2x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5b를 만족시키는 당식 x는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b라는 놈을 여기다 대입시키고 a라는 놈을 여기다 대입하고 또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보죠. 어떻게 합니까? 2x-b는 a-5b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b가 넘어가니까 a-4b가 되겠죠. 아주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2분의 1로 묶어서 a-4b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말 바보같이 푸는 건 뭐예요? 진짜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잘 봐. 2분의 1 딱 쓰시고요. 결국은 동류형 정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x제곱은 x제곱과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x제곱은 2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근데 곱하기 4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에다가 4를 곱하고 부호 바꾸면 플러스 4겠죠. 뭐가 돼? 6x제곱이 돼요. 이 정도 암산 가능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에 대해서 2는 4배하면 8,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 x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6이고 얘는 4잖아. 4하고 부호 바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6에 6이니까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겠죠. 동류형 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1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얼마? 3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어이씨 미안해요. 뭐야? 5y 제곱.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죠?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 제곱 어디 있어? 3번입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수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 개수가 뭔지 확실해졌죠? 그 다음에 동류항이 뭔지도 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요게 아마 시험 문제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뭐만 안 하면 돼요? 건방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괜히 지금처럼 선생님이랑 연습할 때 남산했지만 시험 때는 좀 꼼꼼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처럼 대입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식 2x 3승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선생님이 전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자, 전개를 할 때 잘 봐. 예를 하나 들어줄 건데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를 전개 어떻게 했죠 우리? 자, 잘 봐야 돼. 그래서 전개할 때 어떻게 돼요? a를 c에 한 번, d에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b를 c에 한 번, d에 한 번 전개하죠. 맞습니까? 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씨발 하마야 네가 뭐 모르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닌데 이거 왜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원리를 뭐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봐. 선생님 여기를 AB라고 할 거고 여기를 CD라고 할 겁니다.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 요 길이가 A 더하기 B, 요 길이가 C 더하기 D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요거예요. 큰 사각형의 넓이는. 근데 여기의 넓이가 뭐야? A랑 C랑 곱해서 AC고 여기는 A랑 D랑 곱해서 AD죠. 그래서 A를 C에 한 번, D에 한 번 곱하는군요. B도 C에 한 번 BC, B도 D에 한 번 BD, 그죠? 그러니까 항이 늘어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번. 그죠? 얘도 몇 칸?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C, AD, BC, BD 이렇게 전개하는군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뭐가 돼요? 1차와 1차를 곱하면 2차가 됩니다. 그럼 2차식의 구조는 2차, 1차 상수꼴이 돼요. 이해되시죠? 2차, 1차 상수꼴이 됩니다. 그럼 2차와 3차를 곱하면 5차식이 돼요. 5차의 구조는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모두 있어요. 야, 근데 이 하마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이거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네가 방금 1차 곱하기 1차는 2차인데, 2차는 2차, 1차 상수라며. 근데 2차, 1차 상수 맞는데, 개수가 0이면 써요, 안 써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결국은 A차식, B차식을 곱하면 A 더하기 B차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X제곱 플러스 10개 갑시다. 얘를 전개할 때도 2차랑 1차랑 곱하니까 몇 차가 돼? 3차가 되죠. 3차는 3차, 2차, 1차 상수꼴이거든요. 그럼 전개의 방법은 우리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근데 구조를 보자고. 3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2차에다 뭘 곱해야 돼요? 1차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무조건 뭘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죠. 그럼 2차는요? 2차랑 숫자거나 1차랑 1차죠. 그럼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2니까 여긴 뭐 쓰면 돼? 5라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1차는요? 1차 숫자 아니면 숫자 1차죠. 3, 2니까 여기도 5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죠. 그래서 3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곱셈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바보 같은 애들이 뭐 하는 거야? 다 전개하고 있는 거지. 뭐 구하라는데? 제곱이잖아. 그럼 2차에다가 뭐 하면 돼? 숫자. 6이랑 10이니까 60이네. 그 다음에 1차랑 1차니까 8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x니까 얼마? 그렇죠. 답이 뭡니까? 19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선생님은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있긴 해요. 완전 제곱식, 합차식, 완전 세제곱식 이 정도는 암기하라고 합니다. 왜? 빨라야 돼서. 그건 속도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거 매번 암산하는 것보다 당연한 건 암기가 훨씬 더 빠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곱셈 공식은 수학이 아니라, 그쵸? 전개하는 방식이 수학인 거고, 그죠? 곱셈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해하는 거야? 우리는 전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수분해도 암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식의 나눗셈이에요. 자, 식의 나눗셈은 수와 나누는 게 거의 흡사합니다만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뭐 예를 들어서 수를 나눌 때 얘들아 12 나누기 5 그러니까 12 나누기 5는 어떻게 써요?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몫은 뭐라고 쓸 거야? 몫은 2라고 쓰고 나머지도 뭐라고 씁니까? 2라고 쓰겠죠. 그러면 잘 봐. 12 나누기 5는 2 땡땡땡 2라고 쓰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거 등식입니까? 이걸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초등학생 방식으로 나누기를 하면. 그러면 이걸 이제 중학교 방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방식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과정이기도 해요. 5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써요? 5분의 12라고 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가분수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를 사용하진 않아요.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써죠? 2 더하기 5분의 2라고 쓰죠. 숫자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자, 13 나누기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몫이 얼마야? 그렇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얘가 뭐야? 몫인 거고, 그죠? 얘가 뭡니까?
나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산식으로 할 때 어떻게 쓰죠?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니까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걸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항상. 자, 이게 검산식이라고 뭐라고? 이게 나누는 식, 목, 나머지. 이게 나누어지는 식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한번 할 건데, 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4, 3, 2, 1 또는 0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5 이하의 자연수 또는 0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잘못 나눈 거죠. 맞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가장 큰 나머지가 얼마야? 5. 가장 작은 나머지가 얼마야? 0. 0은 나눠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식의 나눗셈에서의 관점은 수가 아니라 식이잖아. 그래서 뭐로 가? 차수가 관점입니다. 차수. 1차, 2차, 3차 이런 걸 말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써줄게. 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그쵸? 어떻게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라고 쓸 거거든요. 맞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하면 나누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선생님이 오늘 설명드릴 거 그냥 기본적인 나눗셈만 알려드릴 거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얘를 뭘로? 세로셈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말할 나위 없이,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식의 나눗셈에서는 관점이 뭐라 그랬어? 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끼리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x와 x 3승. 그쵸? 여기다 그러니까 x에다 뭐 곱하면 x 3승 돼요? 제곱이죠. 그럼 이거 x제곱 곱하면 x 3승이고 1에다가 x제곱 곱하면 x제곱이죠. 자, 우리 나눗셈에서 어떻게 했었죠? 이거? 뺐죠. 그러면 x 3승 빼서 없어지고 5에서 1 빼니까 뭐가 남아? 4x제곱. 그 다음에 하나 내려줬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비교할 거니까 x에다 뭐 곱하면 4x제곱 돼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4x 곱하니까 4x 플러스 4x.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빼기. 그럼 마이너스 6x 나오고 3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얼마? 마이너스 6 해주시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빼면 얼마? 9.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와요. 됐죠? 나머지는 9.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몫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을 몫이라고 하고 더하기. 나머지를 아까 어떻게 썼어? x 플러스 1분의 9라고 써주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이거 목 더하기 이거 분의 나머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을 건데 이렇게 얘기할게. 나누는 식 얘죠. 나누는 식이 n차식이면 나머지는 그럼 몇 차가 나와? 2차로 나누면, 그러니까 2차로 나누면 사실 생각해봐. 2차로 나누면 2차까지는 소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몇 차가 남아? 1차가 남죠. 근데 1차만 남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꼭 4입니까?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n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라고 쓰면 돼? n-1차 이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 4차거나 3차거나 2차거나 1차거나 상수항 또는 나누어 떨어지면 뭐? 0일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돼?
그럼 이거는 확실하죠. 오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오차가 나오면 잘못 나눈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나눠놓고 이게 나머지가 맞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진짜 더럽게 어려워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봐봐. 이게 진짜 어려운 게 23은 자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3이에요. 나머지가 얼마? 5죠. 자, 이걸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할 거고 앞으로 항등식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거 뒤에 거 조금 미리 땡겨 설명하는 건데 23은 6 곱하기 3 더하기 5죠. 이걸 너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근데 수학에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6 곱하기 3, 3 곱하기 6 똑같은 결과니까. 그런데 숫자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유일한 자리가 여기예요. 이거 의미가 있어서 그래. 6이 뭐니까? 나누는 숫자니까. 3은 뭐니까? 몫이에요.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해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9로 바꿔도 되니? 그쵸? 2, 9, 18, 6, 3, 18. 그런데 5라고 쓰면 이건 틀린 식이 돼버립니다. 왜? 왜 틀려? 23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가 맞거든. 근데 얘는 왜 틀리냐면 23은 2로 나누면 몫이 9고 나머지가 5야? 얘가 나머지입니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이때는 이 5를 다시 또 2로 나눠줘서 어떻게 해야 돼? 2로 나누면 5는 몫은 2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때 2 묶어내시면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9 더하기 2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끝나요. 2 곱하기 11 더하기 1. 이거 무슨 의미야? 23은 2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거 계속 물어볼 겁니다. 뭐? 이거 나머지냐? 그럼 어디 봐야 돼? 나누는 걸 봐야 돼. 얘가 2인데 얘가 5, 이거 나머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 이해돼? 이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 어려운 문제의 기본적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나누는 숫자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6차라는 나누기를 2차로 변경을 할 거야. 나누기를 계속 바꿀 거야. 그러면 나누는 식을 바꿨어. 그럼 얘가 나머지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나머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6차로 나눴을 때 얘는 나머지가 맞아.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2차로 나눈 걸로 바꾸면 얘는 뭐예요? 나머지가 아니야.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걸로 들으면 이해가 된다? 근데 식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얘기야. 이건 알겠어요? 네. 이건 알겠어? 아니요. 이건 알겠어? 네. 이건 알겠어? 아니요. 이런 느낌이 돼.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머지는 누구한테 지배를 받는 거야? 나누는 식. 나누는 수. 5로 나누면 나머지는 4 이하. 5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4차 이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눗셈 시작합니다. 자, 80번입니다. 볼게요. 자,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몫을 qx. 자,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때 q2, r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 식 구하라는 얘기죠. qx 구해서 2 대입하세요. rx 구해서 1 대입하세요. 이 얘기지. 자, 이런 거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셈으로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금 3차, 2차, 1차 상수가 나와 있죠. 근데 가끔 1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비워두셔야 돼. 예를 들어서 1003을 나눌 때도 개수가 0이더라도 자리를 그러니까 0이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굉장히 계산 실수가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해서 비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꼭 맞춰주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뭘로 나눈다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대요. 그죠? 뭐만 비교해요? 최고차항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x제곱에다 뭐 곱하면 2x 3승돼요? 2x, 그치? 맞아? 그러면 곱하니까 2x 3승 될 거고, 맞습니까?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까지 될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죠. 부호를 다 바꿔주셨다 생각하시면 편하죠. 빼면 2x 마이너스 4죠. 그럼 얘가 나머지가 맞니? 얘 2차고 얘는 차수가 낮아요? 낮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맞습니다. 알겠죠? 잘못하면은 2차인데 2차 나오면 안 돼요. 그죠? 2차보다 작게 나오면 돼요. 그럼 얘가 뭐야? 몫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라고요. 그쵸? 그래서 몫을 나타내는데 몫이라는 단어에 q를 쓴 거고 그냥 나머지는 뭐예요? rest. 나머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q가 그러니까 q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 2x-1이 되는 거고 rx가 뭐가 되니? 그렇지. 2x-4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니? 따라서 q2는 4-1이니까 얼마? 3. 맞아요? r1은 2-4니까 얼마? 마이너스 2네. 따라서 두 개 더하라 그랬죠? 3-2는 얼마? 1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1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84번 유형인데 선생님이 또 하나 설명할 건데 잘 봐.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은 6으로 나누면 23을 6으로 나누면 23 나누기 6은 몫이 3이고 6, 3, 18, 6분의 5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검산식으로 어떻게 바꿔? 라고 말하면 23은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다 라고 쓸 거야. 이 식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이게 핵심이에요. 문장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장 잘 봐. fx를 잘 들어. a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쓰면 문장을 이걸 얘가 핵심이 될 거야. 문장을 식으로 옮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수학에서 의미가 없고 문장을 뭐로 고쳐야 수학이 시작이 돼요? 식으로 고쳐야만 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나누어지는 식은 뭐? 나누는 식 곱하기 몫에다가 뭘 더한다? 나머지를 더한다. 이걸 정말로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 항등식이 될 거니까 다시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다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더하기 나머지. 그죠? 근데 이거 뭐야?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됐습니까? 잘 봐. 따라서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일 때 다항식 a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어떻게 옮길 거야 라고 말하면 나누어지는 식은 그죠? 맞습니까? 나누는 식 a가 나누는 식이죠. 몫이 뭐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랍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래요. 이걸 정리하면 누가 나와? 나올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넘길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진짜로 나누지 않으려고. 자, 이걸 더하면 넘기면 x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플러스니까 뭐야? 플러스 8x 맞니?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2차에다 뭐 곱해야 4차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a를 바로 특정할 겁니다. 잘 봐. x제곱에다가 뭐 곱하면 x제곱? 그렇죠. 아유, 답을 말해버렸어. 그치? x제곱에다 x제곱 곱해야 x 4제곱이죠. 3에다 뭐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5라. 아유, 너무 쉽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1차를 딱 볼래? 2차 보셔도 돼요. 1차를 볼 건데
잘 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5랑 곱하니까 5x죠. 그럼 3이랑 뭐랑 곱하면 3x가 나올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x까지만 적어주시면 직접 나누지 않고, 자,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전개의 이해야. 어떻게 곱했을 때 8x가 나올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지금. 직접 나누는 것보다. 그치? 그러니까 a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니까 몇 번? 3번이요 라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변함없는 식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88번 볼게요. 다항식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px를 3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 문장을 식으로 옮길 거야. 자, 첫 번째 잘 봐. 그러니까 px를, 그죠? 뭐로 나눴대? x-3분의 1로 나누면 이때 몫을 뭐라고 쓴다고?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하세요. r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px를, 그쵸? 3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몇 배가 되고 있어? 3배가 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아까 했을 거야. 23은 봅시다. 2로 나누면 몫이 12고 나머지가 1이죠. 아니죠. 21. 쌀에. 아니,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잘 봐.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니, 쉽게. 자, 다시. 23은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죠. 맞아?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3을 이렇게 볼까? 6, 3, 18로 나누면 여기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어. 숫자에서는. 사실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지금 곱하기 3을 했다는 건 얘는 반대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을 옆에서 땡겨온 거야. 이게 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능해지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관점이 뭐라 그랬어? 차수죠. 개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끄집어 왔기 때문에 그쵸? 그냥 내 맘대로 곱하기 3을 만들어 버렸죠. 그럼 원상복귀로 뭘 하나 해줘야 돼?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3배를 해줬으니까 3분의 1 해야 그럼 3 곱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면 뭐가 돼? 1이니까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x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아 그렇군요. 그치? 그러니까 몫은 뭐라고? 3분의 1 qx. 나머지는 뭐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해보면 그럼 5x-3분의 5는 몫이 얼마로 되는 거야? 5를 곱했으니까 몫은 5분의 1 q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하면 몫은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1 x가 되는 거야. qx. 그쵸? 몫에 k분의 1이 되겠죠? 나머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식을 막 숫자를 바꿔도 개수를 막 3배하고 4배하고 5배하고 10배하고 심지어는 1억 곱해도 나머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 그냥 단순하게 연산만 하고 넘어가세요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3이 어디서 왔니? 뒤에서요. 그러니까 3이 왔으니까 뒤에는 뭐 붙여주면 돼? 3분의 1이요. 그래서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별건 아니야. 그렇지만 잘 받아는 들여주셔야 뒤에 항등식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1번 보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게 이제 선생님이 분필을 쓰지 않고 잉크라서 겨냥도를 그리는 게 좀 불편한데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아, 이게 분필이었으면 내가 이거 이게 드륵 해가지고 끝냈을 텐데, 그지? 맞아요? 자, 이때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쪽 모서리에서 저쪽 모서리까지를 얘기하죠. 이쪽 꼭지점에서, 그죠? 이쪽 꼭지점.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직육면체니까 변의 길이는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뭐? 가로. 그죠? 맞아?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요게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X, Y, Z 뭐로 할까? 좋아요. 요걸 A, 여기를 B, 그냥 여길 C라고 할게. 이 길이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총 몇 개 나와요? 4개. B도 총 몇 개 나와요? C도 총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와요. 따라서 첫 번째 4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48이고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야? 12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맞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 혹시 기억나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나?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요? 파란색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이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거 제곱하면 C제곱이니까 더해서 루트 씌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이겠네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제곱해볼까? 9, 6에 6, 9, 54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게임 끝났어. 이때 건널비를 구하래요.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보이는 면이, 그러니까 봐봐.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니까 보이는 면이 3개예요. 이거에 2배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나와? 앞뒤, 위아래, 좌우. 그러니까 얘도 앞뒤로 2개, 얘도 위아래로 2개, 얘도 좌우로 2개. 그러니까 보이는 면을 모두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널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널비는 밑에 거 AB 맞아? 그 다음에 옆에 거 BC, 그 다음에 앞에 거 뭐 AC도 좋고 CA도 좋고, 그죠? 근데 몇 배 한다고요? 2배, 그죠? 맞습니까? 그러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질문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씩 곱한 거. 이해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고 곱해서 2, 그죠? 이렇게 한다면 2 곱한 거. 곱해서 2배. 그러니까 뭐가 나와? 2AB, 2BC, 2CA가 나와서 이거 넘기면 뭐라고 했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짜리, 그죠? 맞아?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 그쵸? 요것도 암기 중요하죠. 나왔죠. 근데 아까 얘가 얼마로 나왔어? 54, 그죠? 54로 나왔고 합을 제곱하면 12를 제곱하면 얼마? 그래요. 잘해요. 이런 거 보면 엄청 잘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더하기 CA겠지. 맞냐?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것이 2배의 이거잖아. 딱 요겁니다. 딱 요거. 그쵸? 그래서 자리 바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는
144에서 뭐 뺀 거? 54 뺀 거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얼마 나와? 90인가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도형이 좀 약하면 고등학교 때 도형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도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울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어떤 형태로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린 한글로 기억하는 거 있죠. 제곱의 합을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 그죠? 두 개짜리 곱. 그 다음에 세제곱, 합의 세제곱,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합곱.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호는 다 바꾼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